안녕하세요. 정역진경연구소의 연구원 소양 이규일입니다. 연구소의 이름처럼 정역 연구를 한 지 벌써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아는 바가 있게 되고 좀 깨친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정역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동안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의심쩍은 부분이 있으시면 가차없는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약 200년 전 우리나라의 대철학자시며 사상가이신 김일부 선생께서 저술하신 정역은 동양학 고금을 통해 참다운 근본 성품과 그 은행의 묘를 숫자로서 밝혀놓은 이론인데, 이것은 아마도 정역진경이 최초가 될 것이며 선성현들도 여기에 이르지 못한 새로운 혁신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세계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움직여 갈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역진경의 사상은 모든 철학, 사상, 종교, 심지어는 물리학적인 영역까지 총망라해서 아주 간명하고 간이하게 그 이치를 이렇게 잘 밝혀놓은 것은 오직 정역진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부 선생의 행적과 자치는 역사학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바로 정역진경의 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모양을 숫자로서 가장 잘 표현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과 수의 숫자 개념을 이 상형 숫자를 이용해서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을 이해하는 데는 먼저 양과 음의 개념부터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의 양효는 그 상이 일자로 이렇게 그어진 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어진 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세운다면 1이라는 숫자의 모양이 될 것이고, 다시 음효라는 것은 이렇게 둘로 갈라진 분리된 상태인데, 이것을 상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0이라는 모양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왜 0이라는 모양의 숫자가 되느냐? 이 0이라는 숫자의 모양을 볼 것 같으면 외곽에 이어진 둥근 선과 가운데 비어져 있는 공간이 둘로 나누어진 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양해서 숫자로서 0이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경의 모든 양효와 음효는 숫자의 상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양효는 1이 되는 것이고 음효는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 하얀 백지가 있습니다. 이 하얀 백지로만은 이게 백지인지 무언지 아무 의미가 없어서 뭐라 말할 수 없더니 이 백지의 그림을 그리려고 최초에 이렇게 한 점을 찍습니다. 최초에 한 점을 찍는 순간 비로소 하얀 백지의 상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최초의 한 점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백지라는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이고, 이 백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최초의 한 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의 점인 일상과 백지인 공상이
시작과 동시에 함께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일상과 공상은 하나로 돼 둘이요, 둘이 돼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경에서는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듯 양과 음인, 일과 공이 이미 존재한 것이라면 일은 공으로 향하고 공은 일로 향하는 상이 그 중에 자연히 있어서 그 사이에 상대적 증의 개념인 선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것은 이미 일이 공을 싸고 공은 일을 먹으면 포함상이 될 것이므로 이 일과 공은 동시성이라 하여 일과 공이 동시에 존재하는 10이라는 숫자의 모양을 세워서, 10이라는 것은 일과 공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의 모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주는 다만 일과 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일선과 10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선과 10이 같다는 의미는 우주가 최초로 시작될 때 이미 우주는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과 공은 단순한 숫자만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꽉 차 있다는 일상이라는 것과 우주 전체가 완전히 비어 있다는 공상의 의미인 것이니, 여기서 우주는 꽉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거기엔 이미 공의 개념이 붙어 있는 것이 되고, 우주의 상이 완전히 비어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거기엔 이미 일의 개념이 붙어 있는 상이 되어서, 만약에 우리의 이러한 인식의 분별을 놓아버릴 것 같으면 우주는 그대로 순수한 일상이며 순수한 공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일상이라는 것은 일에 공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이고, 순수한 공상이란 것은 공의 일이 아직 붙어 있지 않은 상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절대성 또는 포함성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인식하는 분별을 놓아버려야 절대성이라는 그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일과 공은 단순한 숫자로서의 일과 공이 아니고 우주 전체에 본래 가득한 일상과 공상의 의미인 것이니, 일상과 공상은 곧 우주의 양과 음이며 합과 분이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과 멸이며 나아가고 물러서는 진과 퇴이며 펴졌다 굽혔다 하는 신과 구리며 색과 공이며 생과 사이며 천과 지이며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시와 공이며 또 동과 정이며 유와 무, 이런 등등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효와 음효의 상을 숫자의 일과 공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역을 정역진경이라고 이름한 것은 정역 본문 중에 구구음의 장을 볼 것 같으면 정리현현진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리현현이라는 말이 곧 진이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정역진경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직역하자면 올바른 이치는
현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길래 올바른 이치라고 하였느냐 하면, 여기서 정리현현의 정은 바를 정자인데, 이 발음을 발음이라고 고집할 것 같으면 이미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올바른 것의 반대되는 말이 편이라는 것인데, 이 편이 편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서 고쳐나갈 것 같으면 이것은 이미 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을 정이라고 고집을 할 것 같으면 이미 정이 아닌 편이 되는 것이고, 편이 편인 줄 알아서 그것을 고쳐나가면 이미 그것은 정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본래 정과 편이 둘이 아닌 줄 알아서 정과 편을 쌍으로 비추고 쌍으로 잊어버리게 되면 편은 그대로 편인 것이고 정은 그대로 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현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현현이란 것은 곧 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모두 합쳐 정역진경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정역진경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15일언이고 하나는 11일언입니다. 15일언과 11일언은 나중에 본문에서 상세히 하겠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을 한다면 15일언이라는 것은 천지와 내가 동체다, 즉 객체와 주체가 같다는 것을 상학과 숫자로서 나타낸 것이고, 11일언은 이미 우주 전체가 하나임을 숫자로 나타내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 만물의 작용을 나타내는 이치를 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주의 시작은 이미 우주가 다 이루어져서 합쳐진 한 점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15일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일상과 순수한 공상인 천과 지가 합해서 나라는 주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연유로 나라는 주관적 개념은 이미 이러한 천지의 일과 공을 모두 갖춘 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과 공과 일을 동시에 갖춘 상이 되어서 이로 인해 문득 사상의 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그 위치를 정함에 순수한 일상은 제1위에 두고 일공의 상은 제2위에 두고 공일의 상은 제3위에 두고 순수한 공상은 제4위에 두어서 드디어 사방의 개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보니 제1위의 순수한 일상과 제4위의 순수한 공상인 천지가 합해 내가 만들어진 것이 되어서 1과 4가 합해 나라는 주체를 오라고 한 것이니, 이것을 천지중이라 하여 거중오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주체의 숫자가 5가 된 것인데, 이 나라는 관찰자가 천의 상을 관찰해 보니 천은 둘을 하나로 합쳐서 순수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상이라 삼합하는 상이 있고, 지의 상을 관찰해 보니
지는 하나를 둘로 분리해가는 상이라 이분하는 상이 있어서 그래서 삼합하는 상을 01로 표시하고 이분하는 상을 10으로 표현하여 01은 하늘의 씀씀이 즉 천의 용이다 하고 10은 땅의 씀씀이 즉 지의 용이다 라고 표현해서 사상의 위에 1은 천의 체요, 4는 지의 체요, 3은 천의 용이요, 2는 지의 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열해 놓고 천지의 체인 1과 4를 합하여 보니 숫자의 5가 되고 천지의 용인 3과 2를 합해도 역시 5가 되어서 천지의 체와 용이 나의 5라는 숫자와 다르지 않은 같은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체형은 우주 전체 1, 2, 3, 4를 합한 10이라는 숫자의 객관적 상이고 나라는 것은 주관적 상의 숫자인 5인데 이것들을 관찰하는 주관적 관찰자인 5와 객관적 우주의 10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이치를 궁구하다 보니 이같이 같음이 되어서 일부께서 이러한 상을 관찰하시고 10월 1원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우주와 나는 동체요 하나다 라는 것을 숫자와 상으로서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지요. 그동안의 선현과 철학자, 이론가, 종교인 등등이 비록 수많은 이론과 말로서 밝힘이 있었지만 숫자로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게 밝힌다는 것은 옛 선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한 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음양과 천지 체용의 위인 사상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한 점과 우주 전체의 천지 체용인 10은 동시이며 같은 것이다 라 하여 11일원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이론대로 하자면 최초 우주의 시작은 어느 한 곳에서 한 점이 폭발해 시작되어 가지고 차제대로 우주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우주는 시작과 동시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1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그 이면에 10이라는 다 이루어진 상이 있었기 때문에 1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10과 1을 동시에 쓴다 하여 이것을 굴신지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굴신이라는 것은 다만 제자리에서 굽혔다 폈다 하는 상인데 비록 그 파장의 상은 무한히 퍼져나가는 듯 하지만 실로 제자리에서 굴신하는 것뿐이라 우주의 법성이 본래 이러해서 무량하고 무한한 것 같지만 본래 제자리에서 털끝만큼도 가고 온 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잔잔한 연못이나 물가에 돌을 하나 던지고 그 수면 위에 나뭇잎을 하나 띄워놓을 것 같으면 물의 파동은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 같지만 나뭇잎은 제자리에서 상하 운동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음과 양인 공과 일, 그리고 15일론과 11일론은 대충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역진경 내의 문장으로 바로 뛰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역진경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